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3장의 미분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미분의 정의, 그 다음 미분을 도함수 구하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이거 강의 초기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미적분학의 이제 그 앞부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거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러한 미분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다시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함수가 주어졌다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네, 함수 그래프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정확하게 이제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지만 주어진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지만 그 주어진 함수로부터 우리는 어떤 점을 찾아내줘야 되냐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 주어진 함수에서 이 점에서는 어떻게 이 점에서는 이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A라고 놓으면은 이제 A점에서 이런 함수를 보면은 함수값의 이제 연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y fx라고 놓으면 fx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이제 A에서 연속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f는 x A에서 불연속인 거를 주어진 함수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함수로 찾아내서 이 점과 이 점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연속인 점에서는 항상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해줘야 됩니다. 네,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을 해주면 불연속 점에서 요 점과 요 점 작을 때 요 점 근방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이는 그래프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주어진 함수로부터 이 그래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단계가 불연속점을 찾아야 되고 불연속점을 찾은 후에는 불연속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적분의 맨 앞에서 배운 1장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x가 a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함수가 계속 그 함수 값들이 여기가 x가 여기가 y가 있으면은 이 높이가 fx고 이 높이가 fy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을 이거는 그림이 그려진 거고 여러분 주어진 이제 함수에서 이제 이런 성질을 좀 우리가 찾아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증가함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한 거지만은 이제 f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증가함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인 거를 주어진 함수로부터 찾아낸다는 거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게 쉬운 일반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 증가함수인 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증명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함수 그래프에서는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함수가 증가 함수인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 같이 여기 있는 임의 점에 대해서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을 그으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 요점을 x 틸다라 넣으면은 x 틸다 fx 틸다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f 프라임의 x 틸다죠. 요건데 여기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이렇게 증가함수인 거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미분을 이용을 해서 함수가 증가함수인 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그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이 점에서는 여러분 말지만 이 점을 내가 x1이라고 놓으면은 x1에서는 이 점의 좌표가 이제 이게 x1, f의 x1인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f 프라임의 x1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소할 때는 f 프라임 x가 음수, 증가할 때는 f 프라임 x가 양수.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이 이렇게 이 점을 중심 이게 x2라고 놓으면은 이제 x2보다 작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x보다 클 때는 접선 기울기가 양수죠. 이런 경우는 요 점이 바로 이제 x1, f의 x1인데 이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바로 이거죠. x축과 평행인 거죠. 기울기를 이제 계산하면 f 프라임의 x1이 되는데 이 값은 2는 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이런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 점에서의 미분값이 다 0이죠. 요런 점 그러고 그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 이 전체 구간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일단 어떤 점들을 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자, 요런 점, 요 점, 여기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을 알아야 되겠죠. 이 점도 알아야 되고, 이 구간 있으면 양 끝점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이런 내가 여러분 방금 이렇게 그림 이 함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속이 아닌 점들을 이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거 부분적으로 어디에 돼요?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여러분 극대 극소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하나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학생들은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좀 배웠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미분이 왜 하는 줄도 모르고 단순한 계산을 위해서 계산만 한 학생은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배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없잖아요. 주어진 여러분은 이제 실험을 해서 실험의 데이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잘 연결을 해가지고 연속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만들고 그다음 어느 부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러니까 그 식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래프로 그려내는 작업이 바로 이제 미적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을 이제 정의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정의 중에 하나인데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제 뭐 진짜로 우리 그 수학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요즘 한창 그 나오는 여러분들 운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함수가 주어지면은 그 에너지의 최소가가 되는 이제 그 함수, 최소가 되면서 많은 일정한 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최소가 되는 이제 값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머신 러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나오는 AI 그 기법들이 전부 다 이제 최대값,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바로 찾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거든요. AI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물리 법칙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이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현상들이 다 그 최소값을 가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F가 주어진 영역 D 위에서 이제 정의됐고 그 D 속에 있는 점 C에서 얘가 이제 최소값을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은 이 C점에서의 얘가 부분적으로 가장 꼭대기에 놓여 있죠. 최대값이죠. C점에서 최대값입니다. 최대. 그러면 이제 C, F, C에서 이게 정점인데 맨 위에 꼭대기점인데 그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 주위에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잡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최대값이구나. 로컬 최대값이니까 요거는 구간을 이제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건 없는 겁니다. 이제 구간이 이제 A에서 B까지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 있는 점은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아무 점이나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 임의의 점 X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요게 함수값이죠. 요게 바로 fx죠. fx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바로 fc죠. 그래서 f의 c 값이 항상 f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 영역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임의 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 점이 바로 이제 c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에 속하는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fx 값이 fc의 값이 fx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함수 f가 x = c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부르고 fc를 최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최소값도 똑같은 겁니다. 최소값도 이제 그래프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최소값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요 점에서 최소값을 갖죠. 이게 바로 최소값이죠. 네, 최소값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 있는 임의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임의 점 x에 대해서 요거랑 요 높이를 비교를 하면은 얘가 바로 f의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fx죠. 그 fd가 요거를 c라 놓을까? 요 점을 c라고 놓으면은 이제 fc는 f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 끝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같이 이런 함수로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점에서는 이 구간이 A, 이 구간이 B가 넣고 D가 뭐 A에서 B까지 된다. 그럼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요 점에 C가 있으면은 이 요거 함수값이 FC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의 이 점에서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정의는 뭐 다 뭐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어진 함수가 d 영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0과 1. 양 끝점이 이게 개구간입니다. 개구간이고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0, 여기가 1.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뚫리고 여기다 뚫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y 꼴 fx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f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은 정의가 D가 바로 이제 개구간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영역이 개구간인가, 정의역이 이제 개구간인가, 폐구간인가, 그다음 반폐구간인가, 뭐 이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최대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 부분에서 증명 없이 배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게 바로 이제 연속인 거면 바로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다음 정리 내용입니다. 주어진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요것은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증명 없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왜냐, 이 증명은 좀 어려워요. 이 증명은 없이 우리가 증명은 어려워서 이거는 증명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이제 고등미적 수학과 고등미적 2학년 때 배우는 고등미적에서 이거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증명하려면 이제 뭐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제 폐구간 AB에서 이제 연속인 함수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폐구간 AB에서 함수가 이렇게 연속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야 되구나, 그죠? 요 부분에서 연결돼 있는 거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죠. 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밑에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 예제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사용한 거라서 요 예제는 그냥 제가 패스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극대극소인데요. 극대극소값의 정의입니다. 자, 극대와 극소 여러 것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릴까? 여기가 공간이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진 함수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y = fx 주어져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 여기 요점을 x1이라 놓고요. 여기 있는 요점을 x2라 놓고 x3라 놓고 요점을 x4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한 점들의 공통점은 뭐냐? 요점이랑 요점의 공통점은 뭐냐? x1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내가 영역을 잡으면은 작은 영역, 얘가
i라고 잡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f는 i에서 최대값을 가지죠. 최대값 x 이꼴 x1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맞나요? 이런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요 중심을 중심해서 요거를 i1이라 놓고 요거를 i1이라 놓고 여기 i에 3라 놓읍시다. 요 점에 요거를. 그러면 f는 또 i3에서 3 위에서 3 i3 위에서 정의됐어. 구간에 이렇게 적을까? i3 구간 i3에서 적읍시다. x 이꼴 x3에서 이제 최대값을 가진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간을 요 구간을 내가 i2라고 놓으면은 i2 여기 i4라 놓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i2에서 함수 f는 x 이꼴 x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맞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i4 위에서는 이제 함수 f가 x 이꼴 x4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요렇게 요점이잖아요. 전체 함수 전체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수는 없어도 거기 요 점 근방에서는 이제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값이라 부르고 요 두 점을 가지고 요 두 점을 가지고는 이제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네. 최대값과 최소값의 이제 버금가는 그런 정의죠.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의가 바로 옆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C를 포함한 어떤 개구간, 그래서 여기 I1, I2, I3, I4가 다 개구간들입니다. C를 포함한 어떤 개구간 내에서 모든 점 fx에 대해서 이제 fc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구간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극대값이라고 부르고요. 곡소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이제 C를 포함한 어떤 개구간 내에서 이제 개구간 내에서 fx 값이 fc보다 크거나 같으면 x 꼴 c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합해 놓은 게 바로 extremal point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극값이라는 건 extremal value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나온 예제가 있는데요. 그 예제 우리가 뭐 그냥 예제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쉬운 예제지만 한번 봅시다. 주어진 함수가 4-x제곱 극값을 구하고 극값을 갖는 점에서 미분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뭐 계산하면 어때? 극값 요거 계산하면 미분해서 0 되는 점이죠. 극값은 여기와 같이 미분해서 0 되는 점입니다. 얘는 여러분 알지만 얘는 연속 함수예요. 연속 함수. 그 또한 미분 가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앞에서 2장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그래프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프고요. 이게 그래프죠. 그래프고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분을 해보면 f'(x) 값을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이게 0 되는 점은 x 이퀄 0 하나밖에 없습니다. x 이퀄 0 하나밖에 없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은 0 나오는 거죠. 그래서 f'(0은 0이 됩니다. 네.
증명 끝.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 여기에서는 이 극대값이랑 우리 극소값을 정의를 할 때는 이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준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지만은 이 말을 우리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함수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함수를 보면은 이제 요런 점을 요 점을 내가 A라 놓고 요 점을 내가 A라 놓고 A, B, C, D, E.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y 이꼴 fx라고 놓으면은 이제 점 A, C, D에서 극대값을 가지죠. 극대값. 네, 극대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점 B, D에서 이제 극소값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함수 y 꼴 fx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 A, B, C, D, E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 이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지만은 그 점에서 미분을 이제 미분값 존재하지 않아요. 요 예제에서는 요 예제에서는 단 미분을 할 수 있겠지만 부드럽게 요 예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런 이 예제에서는 함수의 미분이 이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과 급소값을 가지더라도 그 점에서 이제 미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인데 그게 바로 포맷 정리입니다. 여기는 약간 뭐를 빼먹었죠. 뭐냐면은 구간 AB에서 정의된 y fx 한 점에서 그 값을 갖고 f'c가 존재한다면 여기 그 값을 갖고 f'c가 존재한다면 이제 f'c는 0이다라는 게 바로 이제 페르마스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아까 예제했던 이 점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포르마 정리를 적용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요 f'c가 존재한다면이란 단서가 붙어지면 이러한 존재한다라는 단서가 붙어지면은 이제 그게 바로 여기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서 미분값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 적혀 있더라도 이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포르마 정리. 자, F가 이제 점 C에서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지고 근데 우리 책에서는 한번 볼까요? 책에서는 극대값을 가진다고 해서 증명을 했는데 저는 여기는 나는 수업 시간에 극소값을 가진다 하고 증명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책이 반쪽만 했으니까 극소값을 가지고 내가 증명 극값을 가지고 f'c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증명해 줘야 됩니까? 맨 아래쪽에는 이제 f 프라임 c가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가정하고, 자,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뭐가 하냐면은 이제 적당한 구간, 개구간, 뭐라고 넣을까요? C를 중심으로 해서 델타,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가 존재하여 C를 포함해야 되니까 극소값이니까 F의 C 값은 항상 f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x가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C점이 있고, C점이 극소값을 가지니까 요 거리 여기 C 플러스 델타, 여기 C 마이너스 델타 요 점이, 그럼 그래프가 이제 최소값이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극소값이니까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임의에 이제 x가 주어지면은 이 fx 값, 요 높이가 fx고 요 높이가 f의 c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알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후에 첫 번째 모든 이제 h가 0보다 델타보다 작은 거를 찾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한 후에 뭘 생각하냐면은 이제 f의 c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c, 요거를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다 나눠 봅시다. 얘를 나눠 봅시다. 자, f가 fx 얘가 c보다 크죠. 얘가 c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양수예요. 요거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그래서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h가 0보다 큰 거에서 0 우극한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요거를 하고 얘가 이렇게 우극한을 생각을 하면은 그게 h분의 f의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가 나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함수 f가 x 이퀄 c에서 이 값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가정한 거죠. 얘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면은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죠. f 프라임 c랑은 같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 계산하냐면은 h가 이제는 0보다 작고 델타보다 요걸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모든 h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델타보다 작음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제 뭘 생각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f의 c 더하기 델타 h fc 분의 h를 계산해 보면은 자,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 어느 게 더 큽니까? FC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양수입니다. 얘는 양수. 분자는 양수. 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로 계산하면은 이제 요 값은 전체적으로 이제 음수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제 C 더하기 H가 이제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FC가 항상 작은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분모는 H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 해서 전체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또 리미트를 보내요. 리미트 H가 이제 0으로 보내는데 얘는 H가 0으로 가는데 음수에서 0으로 가죠. 자극한이죠. 계산해서 여기 H분의 F에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계산하면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F가 C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바로 FC인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스텝 1과 2에 의해서 1과 2에 의해서 여기 2 요거죠. 의해서 우리는 이제 F 프라임 C가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증명은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극대값을 가진다고 이제 가정을 한 후에 증명한 건데 부등호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펄마시 정리가 뭐냐면은 주어진 함수 f가 점 C점에서 극값을 가지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 값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예제를 하나 볼까요? 이 예제를 보면은 fx 이꼴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자 이거는 다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예,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극값을 가진다면 반드시 미분이 존재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미분을 해보니까 요건 미분하면은 6x 제곱, 요건 미분하면은 6x,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12, 6을 앞에 묶어내면은 이제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은 이제 x 이꼴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점에서 0. 그래서 x 이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이제 f 프라임의 x는 0.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극값 요거를 그림을 그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그래프와 같이 이제 2일 때, 자 여러분 알지만은 요 2일 때 여기는 뭐는 이제 3차 다항함수죠. 그래서 이제 2일 때 실질적으로 넣으면은 마이너스 16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하면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이점 정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정의니까 그냥 따라갑시다. 그 함수 f가 패구간 AB에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 패구간 AB 정의된 함수 점과 점 ABC를 이 구간의 끝점이라 부르고 끝점 이건 그냥 그 F'C가 0인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예. stationary point. F'C가 0인 경우를 stationary point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수평선은 접선과 같다. 0이고 그 다음 특이점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용할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특이점은 F'C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가지고 우리는 싱귤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특이점. 그러니까 F'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가지고 특이점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점은 미분이 A, B, C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뾰족한 점 이게 특이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이점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임계점이라는 것은 이제 끝점, 정점, 특이점을 다 합쳐서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폐구간 내비에서는 이제 끝점, 양끝점, 그 다음에 정점, 미분 가능하고 이제 미분 가능한 점에서 0인 경우가 특이점인데 정점이고 특이점은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걸 다 합쳐서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끝점, 정점, 특이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첫 단계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 아까 첫 시간에 맨 시작할 때 내가 다 설명을 해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여기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런 y 꼴 fx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제 요점은 끝점이고 여기는 뾰족한 점이니까 특이점. 그다음 이 점은 미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특이점이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대점, 미분이 가능하면서 극대점, 미분이 가능하면서 극소점 이걸 가지고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점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정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폐구간 I에서 정의되고 C가 점 I 내에서 점일 때 F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면은 C는 반드시 임계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난다? 임계점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임계점에서 나타난다.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계점을 다 구해야 되겠죠. 네. 증명을 하나 해볼까요? 이건 증명은 우리 교재 있는 걸로 합시다. 자, 먼저 FC가 구간에서 최대인 걸로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최소인 걸로 바꿀까요? 우리 교재는 책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교재 원래는 최대값으로 보세요. 나는 다 최소값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최소값일 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 자, 점 구간의 점C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점C가 끝점도 아니고 특이점도 아니라고 가정을 하자. 점C가 끝점도 아니고 특이점도 아니라고 가정하자. 가정한 후에 점C가 정점임을 보이면 되겠죠. 정점이 아니면 이제 특이점.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정점이 아니면은 끝점이든지 특이점이 되겠죠.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요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FC가 구간에서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의 정의에 의해서 fx는 항상 fc보다 크거나 같겠죠. 우리는 다 최소값을 하니까. 그러면은 부등호도 이렇게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x가 c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제 얘네들도 부등호가 양쪽으로 바뀌겠죠. 얘는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네,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큰 부분에서는 또 얘는 이제 크거나 같게 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C가 특이점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이점이 아니므로 이제 F'C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양 끝점 리미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x를 C로 보여주면은 1번으로부터 이제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F 프라임인데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2번식을 이용을 하면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로부터 F'C 값은 0이 됩니다. 0이 되고 C는 정점이 됩니다. 됐죠? 되게 쉽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최대값을 가정을 하고 이제 증명을 했는데 내가 최소값이라 가정을 하면은 단순히 뭐만 바꾸면 된다? 부동원만 바꿔서 이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임계점 정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왜 우리가 연속이 안 되는 점, 미분이 안 되는 점, 그 다음에 양끝점, 연속이 안 되면 당연히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 미분이 되면 반드시 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분이 안 되는 점 찾고 양끝점을 찾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0 되는 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제 폐구간 F는 F의 임계점을 찾는다. 여러분 해야 될 게 임계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계점에서 F의 값을 계산을 하고 이들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면은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앞정리의 결과입니다. 앞정리에서 바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요 예제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항상 뭘 찾아야 된다? 미분이 안 되는 점, 그 다음에 양끝점. 그런데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읽어보면 되고 두 번째 함수는 일단은 이렇게 x에 3분의 1승이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미분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x의 알파승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알파에다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요거 이용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n 루트 x 요거 앞에서 배웠죠. 이거 안 해도 되고 일반적인 거 안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n 루트 x의 미분 이런 거만 알면 되죠. 이게 아까 그 공식에서 n분의 1인데 이거 미분하면은 요거 여러 합성함수 미분해도 되고 이게 바로 이제 n분의 1에다가 x의 n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요 공식 요것만 이용을 하면은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5번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계산을 확인하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1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느라고 길었는데요. 이제 연습 문제에서 어떤 걸 좀 해보느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7번 한번 해보고 그다음 6번도 한번 해보고 이게 절대부등식 그 다음 뭐 5번 문제는 그냥 쉬운 거고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습니까? 평균값 정리 우리 증명할 겁니다. 저 미리 혼자서 좀 책 읽어 와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조 증가 함수 이제 함수가 증가할 때 미분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울 건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 배운 내용이고 그다음 오목성과 볼록성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 다 이 챕터 수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